업종 공략 업앤다운. 오늘은 이데일리맵 오현진 전문가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자, 먼저 오늘 상승이 기대되는 업종부터 화면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오현진 전문가가 꼽은 상승 전망 섹터는 카메라 모듈 관련주입니다. 카메라 적용 산업 확대라고 코멘트 해주셨는데요. 자, 카메라 적용 산업이라면은 일단은 카메라 모듈이 스마트폰에도 많이 들어가고 또 네. 자율주행 앞으로 시대에는 자율주행 차에도 많이 들어갈 것이다. 이런 예상들이 있잖아요. 그런 그렇죠. 관련된 내용들이겠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스마트폰과 자동차는 익히 알려진 분야고 앞으로 수많은 이제 IT 기기에 대부분 도입될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네. 카메라 산업의 성장성은 상당히 높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요. 다만 이제 지금까지는 또 가장 많이 사용되는 분야가 이제 스마트폰이기 때문에 스마트폰 카메라 시장의 전망이 굉장히 중요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데 익히 알려져 있다시피 최근에는 멀티 카메라 도입이 일반화가 돼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카메라 화소 수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모듈 업체에는 기회 요인이다라고 볼 수 있고요. 글로벌 스마트폰 판매량이 이제 코로나19로 인해서 급감했다가 4월부터 빠른 회복세를 보여주고 있다라는 부분 상당히 고무적이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올해 7월 그리고 8월까지도 회복세를 좀 보여주고 있고요. 그래서 올해 전체 스마트폰 판매량을 보면 작년과 별 차이가 없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만큼 코로나에 대한 충격을 최소한 스마트폰 판매량은 빠른 회복으로서 이제 보여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특히 삼성전자는 갤럭시 노트 20 그리고 갤럭시 폴드 2라든지 그다음에 보급형 스마트폰 시리즈죠. A 시리즈 이런 부분의 출하량을 꾸준하게 늘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3분기에 스마트폰 판매량이 전분기 대비해서 50% 이상 급증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그에 따라서 스마트폰에 채용되는 카메라 모듈 판매량도 함께 급증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이제 국내 그 상장 기업 중에 카메라 모듈 관련주로 뽑히는 많은 기업들, 파트로인이라든지 MC넥스 이런 기업들이 3분기 실적 컨센서스가 지속적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카메라 모듈주의 3분기 실적이 웬만하면 대부분 좋을 것이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고요. 특히 차량용 카메라 도입이 확대되면서 카메라 모듈 업체의 큰 기회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동차 대당 이미지 센서 탑재량을 보면 매년 증가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ADAS-S라든지 일부 자율주행 시스템이 이미 도입이 되고 있죠. 차량용 카메라의 수요가 확대가 되고 있고요. 2010년 이후에 차량용 카메라 시장 규모는 연평균 30%대 고성장을 보입니다. 그래서 내년부터 자율주행차 그리고 스마트카 이런 부분의 성장이 이어지면서 카메라 시장도 확대가 될 수 있고요. 또 올해 말 혹은 늦어도 내년 초 정도에는 국내에서 그 레벨 3 수준의 자율주행차가 출시가 될 겁니다. 올해 법적으로는 이제 7월부터 그 자율주행차가 출시되게 돼 있었어요. 근데 코로나 때문에 출시 시기가 조금 이제 늦춰지는 그런 부분이 있지만 늦어도 내년 초에는 자율주행차가 출시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카메라에 대한 관심이 지속적으로 높아질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고요. 또 3D 센싱 카메라 수요 증가에 따른 외형 성장도 기대 요인입니다. 3D 센싱 카메라는 안면 인식이라든지 생체 인식 이런 것들이 가능하고 카메라의 이제 각도, 심도 이런 것들을 최적화시켜서 조금 더 이제 훌륭한 사진을 찍을 수 있게 만들어주는 시스템인데 향후 증강현실 구현도 가능할 수 있게 하는 카메라가 바로 이 3D 센싱 카메라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플래그십 스마트폰에만 적용이 되고 있지만 앞으로 보급형 스마트폰에도 이 3D 카메라가 적용될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이건 역시도 카메라 업체의 모멘텀이 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카메라가 적용되는 산업 자체가 많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3분기 스마트폰 판매량 증가 전망이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차량용 카메라 시장 규모도 연평균 30%대 성장이 이어지고 있는데 계속해서 그런 성장세가 고성장세가 이어질 것이다라는 전망들, 거기다가 3D 센싱 카메라 수요가 또 늘어나고 있다는 점, 이런 점들 종합해 봤을 때 카메라 모듈 관련 종목들에 좀 관심을 기울여보는 것이 좋겠다라는 의견이었습니다. 자, 이번에는 피해야 할 섹터는 어떤 섹터인지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겠습니다. 네, 오현진 전문가가 꼽은 피해야 할 섹터는 건설주입니다. 해외 수주 불확실성 여전이라고 코멘트해 주셨네요.
네, 건설주 역시 뭐 내수만으로 해결될 수 없는 부분이 있잖아요. 해외 수주가 중요한데 해외 수주가 역시 좀 쉽지 않은 그런 상황인가 봅니다. 그렇죠. 그래서 뭐 코로나 때문에 사실 대부분의 산업이 안 좋기는 한데 뭐 해외 수주도 마찬가지다 이렇게 이제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네. 국내 대형 건설사의 그 평균 매출을 보면은 그 해외 매출 비중이 거의 40%에 육박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해외 부분의 수주가 개선이 돼야 이제 실적이 나아지는 구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코로나19로 인해서 해외 공사가 뭐 중단되거나 뭐 지연되거나 이런 부분들이 나타나고 있고 또 아직까지도 국내 해외 수주 물량은 중동에 좀 많이 편중이 돼 있는 그런 모습인데요. 중동 수주량 추이를 보면 2010년에 정점을 찍고요. 꾸준하게 우하향하는 추세입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때문에 수주가 더욱 급격하게 위축되는 모습이 나타났고요. 또 중동 수주가 늘어나려면 기본적으로 국제 유가가 좀 반등해 줘야 되는 그런 성향이 있는데 국제 유가가 계속해서 낮은 수준이고 앞으로 빠르게 올라오기도 어렵다. 이렇기 때문에 이제 중동의 수주가 개선되기도 어렵다라는 거고 그 건설주는 이제 실적이라든지 매출을 인식을 할 때 아무래도 공사 진행률을 가지고 실적을 인식을 합니다. 근데 공사 진행률 자체가 아주 낮은 수준이기 때문에 실적에 대한 인식도 2분기에 거의 안 됐어요. 근데 3분기도 뭐 별다른 차이는 없기 때문에 역시 실적 부진을 염두를 하셔야 되겠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또 최근에 그 건설주의 기대 요인으로 부각된 게 정부의 주택 공급 확대 정책입니다. 그런데 그 공공주택 위주로 공급이 확대되는 거기 때문에 대형 건설사보다는 중소형 민간 건설사가 약간 더 수혜를 받는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 지금 정부의 주택 공급 정책이 부동산을 통해서 경기를 부양하겠다는 게 아니거든요. 결국은 이제 부동산 규제책 중에서 그 안의 내용으로 나온 거기 때문에 이제 건설사들이 먹을 부분이 별로 없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부동산 규제 정책에서 파생된 거기 때문에 이제 신규로 공급되는 물량 자체가 좀 제한적일 수 있고 사실 서울에는 이제 집을 질 공간이 이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그린벨트를 이제 풀어서 지어야 되는데 그린벨트를 해제하는 문제도 현재로서는 쉽지 않죠. 실제로 어느 정도의 공간을 확보할 수 있을지 이런 부분에 대한 의문도 있고요. 또 부동산 정책이라는 것은 정말 장기 정책입니다. 그래서 10년, 20년 정도까지는 계획을 세우고 꾸준하게 밀어붙여야 되는 건데 지금 문재인 정부의 임기가 어쨌든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현재 시점에서 정권이 바뀌어도 부동산 정책이 지금처럼 수도권 공급 확대 정책으로 이어질지 이 부분에 대한 부담도 있어요. 그래서 최근에 나타나고 있는 국내에서의 주택 공급 확대 정책에 대한 기대는 너무 크게 가지기는 좀 어렵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대형 건설사 같은 경우는 해외 매출 비중이 거의 40% 정도 되기 때문에 해외에서 수주가 실적에 상당히 중요한 그런 역할을 하는데 현재 해외 수주 자체가 그렇게 썩 좋지 않은 상황. 그래서 2분기에도 실적이 좀 좋지 않았는데 3분기에도 역시 크게 개선될 조짐이 없다라는 점 참고를 하셔야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의 공략 종목 살펴볼 텐데요. 어떤 종목 가져오셨습니까? 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카메라 모듈 관련주 중에서 나무가라는 종목을 가지고 왔습니다. 네. 개인 투자분들이 최근에는 이제 많이 아실 만한 종목인데요. 스마트폰이라든지 뭐 태블릿, 카메라를 생산하는 업체입니다. 최근 모멘텀이 된 부분이 그 삼성전자의 수주 확대 기대감이에요. 그래서 삼성전자가 차기로 출시하는 스마트폰의 모듈 공급사로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용 물량을 이미 일정 부분 확보를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생산 기지가 베트남입니다. 그래서 베트남에서 카메라 모듈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있고요. 보급형 모델인 그 갤럭시 A 시리즈에 대한 공급 물량도 꾸준하게 확대되는 모습 나타나고 있습니다. 신규 설비 투자를 통한 외형 성장 기대감도 있습니다. 200억 규모의 신주 인수권 부사채를 발행을 해서 이제 공장을 증설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어요. 그래서 공장을 증설한다는 것 자체가 그만큼 카메라 모듈 생산이 괜찮다, 또 호황이 될 것이다라는 기대감을 품고 있는 거라고 볼 수 있고요. 갤럭시 A 시리즈 기종 수주 확대에 따른 생산 능력 확보를 위한 신규 설비 투자에 사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매출이 개선되는 그런 효과를 가져갈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3D 센싱 기술을 이용한 전장 사업이 좀 본격화될 것 같습니다. 나무가가 이제 국내 상장업체 중에서는 이 3D 센싱 관련된 기술력은 상당히 높은 그런 업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인간의 눈처럼 3D 정보 생성을 하고 이제 공간이라든지 뭐 동작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인식을
하고요. 이를 통해서 이제 운전자의 움직임을 실시간으로 감지하는 이런 모듈들을 개발할 것으로 보입니다. 일부 이제 광고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보시면 운전자 앞에 카메라가 달려 있고 운전자가 이제 졸음 운전을 하는지 이런 부분이 이제 눈의 형태 이런 것들을 이제 찍어서 운전자한테 경고하고 이런 이제 시스템인데요. 앞으로 활발하게 좀 도입될 것으로 보이고 이에 나무가가 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는 매출 대부분이 모바일 카메라에 편중돼 있었는데요. 이 3D 센싱 카메라 시장 성장에 따라서 앞으로는 이제 차량용 그리고 기타 IT 기기용 카메라 모듈 산업을 계속해서 확장할 것으로 보이는 부분도 장기적인 이제 모멘텀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술적인 흐름 한번 보시면요. 최근에 주가도 괜찮았습니다. 그래서 저점을 찍고 꾸준하게 우상향하는 흐름들 나타나고 있고요. 최근에 상승폭이 조금 더 이제 가팔라졌죠. 어제 그리고 지난주부터 이제 어제까지 변동성이 조금 커졌는데 시장이 흔들렸기 때문이라고 보죠. 그래서 시장이 다시 안정을 찾을 것으로 보여지는 시점에 있어서는 다시 한번 빠른 반등을 시도할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현재 주가가 22,000원인데요. 22,000원 근처에서 매수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목표가는 26,000원 정도, 그리고 손절가는 2만 원 정도 설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카메라 모듈을 생산하고 있는 나무가의 경우에는 삼성전자 공급사로 선정이 됐습니다. 앞으로 삼성전자에 들어가는 물량을 수주하는 것이 더 확대될 그런 기대감이 나타나고 있는 나무가를 오늘의 공략 종목으로 소개해 주셨고요. 자, 상승 예상 업종으로는 카메라 모듈 관련주, 하락 예상 업종으로는 건설주 꼽아주셨습니다. 저희가 전해드린 투자 정보 잘 활용하시고요. 투자에 대한 판단은 시청자 여러분의 몫이라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네, 오현준 전문가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